부자에 대한 열망이었고 부자 될 욕심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예요. 1대 99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를 뜯어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먼저는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는 부자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열망이었고 부자 될 욕심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되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 중에는 부자 될 가능성이 제법 많은데 절대로 부자가 안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부자 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되더라도 500만 원, 700만 원 그 정도만 되면 됐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부자 그거 필요 없단 말이야. 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300에서 700 받는 그런 중간급 그런 일자리가 그런 도리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농기구가 발달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만 있으면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계와 영농이 되면서 트랙터로 일을 하고 콤바인으로 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한 적당한 넓이의 땅을 가지고 중산층으로 사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중산층으로 사는 것은 어렵게 돼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예요.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사회라고 그러냐면 1대 99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1%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99%로 살아갈 각오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인 어떤 수단, 도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갖게 되면은 엄청난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갖지 못하면은 극한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실래요? 99% 하실래요? 1% 하실래요? 지금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뜯어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먼저는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예요. 왜 이런 세상이 됐냐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물결을 내가 타고 내가 먼저 1%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스타마스터 김정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시간을 청취하고 계신 많은 애터미 가족 여러분, 별일 없으신가요? 예, 오늘 이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모인 것이 새롭다고 하니 저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는지 반영하는 것 같죠. 아무튼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자, 봄이 왔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막 새벽밥 드시고 오셨을 텐데요. 오시면서 햇살 달라지시고 예, 기온도 따뜻해지고 꽃봉오로도 피었잖아요.
올 봄은 왠지 조금 더 희망차고 설레임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모이지도 못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뜻한 봄 기운으로 샥 힘든 거 날아가고 새로운 일,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자, 오늘 퇴근 후 애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애터미가 퇴근 후 애터미라는 세미나를 여는 거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애터미는 똑똑하냐. 요즘의 트렌드가 한 가지에 잡으로는 사실은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 많은 자영업자들이 뭔가 또 없을까를 찾고 있는데 딱히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부업으로 또 다른 직업으로 애터미가 딱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실 텐데요. 오늘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좀 잘 들어보시면 야, 애텀이 딱이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직장인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대체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좀 늦잠을 좀 자야 되겠죠. 그리고 아점 먹고, 또 주부들은 그동안 못했던 일, 집안일 좀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할 텐데요. 지금 이곳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아마도 미래를 위해서 난 이 삶에 만족할 수 없다, 난 뭔가를 준비하겠다, 이런 열망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오길 잘했다, 내가 이 시간 투자하길 잘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희 소개와 저희 애터미 이야기를 이 그림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애터미를 사업으로 시작한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7년 전 4월 달에 제가 이제 애터미를 전업으로 하겠다 이러고 출발을 했거든요. 이 그림은 7년 전 저의 그 상황을 좀 대변해 주는 듯 했어요. 그때 저희 경제적인 상황, 저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뭔가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오는데 막 이거 막으려고 하는데 안 막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딱히 내가 잘못하고 사는 건 없었는데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맘대로 안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핵심은 충분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뭔가 돈이 있으면 뭐 내 자녀도 부모도 진짜 내가 살고 싶었던 그런 모습대로 살 것 같았는데 그놈의 돈이 잘 내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가 이제 나이가 53세고 7년 전이니까 이제 40대 후반, 중후반 접어드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났는데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딱히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일단 전략하고 뭐 또 다른 거 없나 계속 찾아보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7년 전에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때의 선택이 저희 인생을 바꾸게 됐는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가정마다 조금만 들어가면 너무나 그 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집안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시대의 변화들이 이런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중에 저는 3가지 키워드를 찾아왔는데요. 잘 아시죠?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2번째는 지구온난화예요. 기후변화죠.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1도가 오르는 그 시간 대비 또 1도가 오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령화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재앙이다. 그래서 저도 7년 전에 재앙을 맞이할 뻔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키워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 점검을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들었는데 사실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나랑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똑똑한 부자들은요, 이런 시대의 흐름의 정보를 받아서 그 앞에 그물을 치고 대비하고 오히려 그거로 돈으로 상출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정보가 없는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냥 이 시대에 휩쓸려서 뭐 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지?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업의 변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스펙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죠. 시스템과 기계화, 자동화가 다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이러스 출현하고 뭐 가뭄이 있고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 먹거리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알겠지만 삼겹살 요즘 서민 음식 아니죠. 뭐 상추, 한근, 뭐 심지어는 아주 그냥 뭐 오이 뭐 이런 우리들의 식생활에 뭐 예전에 10,000원 들고 가면 괜찮았는데 요즘 10만 원을 들고 나가도 사실 별로 산 게 없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임금의 그 소득의 상승보다 생활비의 상승이 너무 많아요. 또 기후변화로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어떠셨나요? 너무 많은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밥 세 끼 먹는 걸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 됐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해서 뭐합니까? 노후 준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예, 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하지만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사실은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현실 점검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일기예보. 아침에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소나기가 올 예정입니다. 예, 또 어두워. 구름이 많이 꼈어. 그러면 우리 뭐 들고 가야 되죠? 우산 준비해야 되죠. 그건 너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산이 없네? 또는 우산이 찢어져 있네? 이러면 큰일 나죠. 예, 이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왜 현실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경제 예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도달하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우산은 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결론적으로 저는 7년 전에 이렇게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우산으로 막 막으려는데 안 막아지는 거야. 그러면 점점 찢어져.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이 안전한 우산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애터미의 안전한 우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예, 그러면 안전지대가 있고요. 여러분을 인생을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오늘 이제 조금 1시간 정도를 쭉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또 이제 좀 시작해 볼 것 같은데요. 현금의 흐름이라는 그래프예요. 모든 세상의 돈은 이 내분면에 다 흐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제 활동을 어디에선가는 하실 텐데 이 4가지 면에서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고용을 당하는 직장인들이죠. 고용을 당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직장인 있고요. 공무원도 이곳에 속하고요. 사장님인데 월급 받는 사장님, 또 페이닥터는 의사인데 굉장히 고소득이죠. 전문직이지만 월급을 받는 닥터 이곳에 있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이죠. 예, 이것은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용당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내가 일하는 거죠. 그중에 이제 운동선수도 이런 업종에 속하고요. 연예인도 이곳에 속합니다. 그리고 개인병원, 아까 의사 선생님하고 다르죠? 예, 이것은 아까는 월급 받고 고용을 당해서 일하는 거고요. 여기는 내가 그냥 병원을 차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진료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거고, 변호사, 자영업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사업가죠. 여기에 보시면 고용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노동력을 이제 내가 고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시스템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세든 건물주, 건물을 갖고 있는 이 시스템, 또 뭐 프랜차이즈점 본점 또는 인쇄소득,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엔 투자가입니다. 돈을 버는 거죠. 예, 이제 노동이 다 빠져. 예, 그래서 이제 주식, 뭐 대부업 이런 곳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직장인과 자영업은 자본이 뭐냐면 노동력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해서 월급을 받든 내가 고용을 해서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오른쪽 면은 시스템이 자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80%가 노동이 자본인 내 노동력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자들은 정작 어디에 있냐? 시스템의 영역인 이곳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는 어느 영역에 있냐면 사업가의 영역에 애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멋지게 보이려고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걸 넘어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사장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사장 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요. 애터미가 이 사업가의 영역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스템, 이 얘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계속 오늘 기승전 시스템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인이나 자영업의 영역에 있다. 그러면 애석하게도 부자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빨리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애터미를 선택하시면 부자의 돈을 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들어가기 전에 이 소득의 그래프가 있어요. 노동소득과 시스템 소득은 돈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노동소득은 내가 일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대로 돈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은퇴를 하거나 또 퇴직을 할 때는, 그때는 내가 노동할 때도 없고요. 수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시스템 소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이 안 돼. 왜 그러냐?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일단 완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스템 소득을 가지실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이야기로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애터미는 뭐냐? 애터미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스템 소득인데 무슨 시스템을 만드느냐? 자, 나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에 거대한 소비자 멤버십 그룹을 만드는 일입니다. 애용자 그룹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시스템 소득 중에서 건물주 얘기했잖아요. 마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건물주 두 동을 좌측 우측에 쌍둥이 빌딩 두 개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휴대폰 안에 들어가시면 계보도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여기에 차곡차곡 내 소비자 멤버십을 거대하게 만드시면 그 멤버십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자, 애터미는 이제 돈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공식적으로 이제 돈을 구간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또 애터미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라는 것으로 주는데 7단계의 직급 체계가 있습니다. 7단계의 직급을 이제 도전하시면서 소비자 멤버십을 모으고 팀을 꾸리는 일을 하시는데, 애터미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일은 앞에 오토가 붙어 있어요. 오토가 붙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상관없습니다. 오토 판매사,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매달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앞에 오토로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 소득인 200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연봉 1억도요, 그냥 연봉 1억이 아니라 오토가 붙었다. 그러면 1억짜리 자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상 플랜은 사실은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이나 또 센터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테이블, 제가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판매사는 저희 첫 번째 직업이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이렇거든요.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오토가 붙어야 돼요.
예, 오토가 붙었으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애터미에서 많은 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됐다 그러면 한 성공의 80%는 도달했다라고 많은 성공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모든 애터미인들의 꿈이 이제 꿈의 오토 판매사인데요. 오토 판매사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는 이제 2번 정산을 하거든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내 좌측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판매사가 되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수당은 얼마 정도 받게 되냐? 후원 수당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예, 직급 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돼서 합치면 100만 원이죠. 요게 그 다음에 또 후반기에 한 번 하면 2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시스템 소득 200만 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머릿속에 아까 현금 흐름의 4분면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200만 원을 버는 방법은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200만 원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도 계실 거예요. 자영업 중에서도 200만 원의 소득을 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장사를 해서. 예, 당연히 건물주도 2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애터미는 어떤 200만 원의 자산 가치가 있냐면 며칠 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초대를 하셨는데 한 2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신대요. 앞에서 그 강선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 부동산업 하고 계셔서 굉장히 똑똑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200만 원 정도를 월세를 받으려면 한 5억에서 10억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애터미의 200만 원은 이렇게 자산 가치 적게 잡아 10억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좀 안 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편의점을 좀 비교할게요. 자, 지금 편의점 개설을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잡으로 편의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점 중에서 편의점이 좀 접근성도 쉽고 성공 확률도 좀 높고요. 그래도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애터미를 뭘로 비교해 드릴까 하다가 우리 생필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마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의점이랑 좀 비슷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편의점의 평균 창업 비용이 얼마냐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평균 창업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얼마 벌 것 같아요? 6천만 원 투자해서? 네, 평균 150만 원도 못 번대요. 순소득이. 예. 그래서 뭐 잘 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평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터미 마트를 시작하셔가지고 무자본으로 여기 비교해드렸죠. 편의점은 일단 투자금이 있어요. 투자금이 있다는 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예, 무자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요, 편의점은 지역 상권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저는 인천에 살거든요. 인천에 계신 아무리 편의점이 좋아도 부산에서 사러 오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매출이 더 이상 오를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간의 공간의 제약도 없죠. 애터미는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23개국 나가 있는데요. 23개국의 국민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애터미 제품을 쓰면 모두 다가 내 매출로 이어질 수 있죠.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내가 혼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알바 구매 채용하는 거, 문 여는 거, 임대료 모든 거 운영하는 거 제가 해야 되는데 애터미 마트는 어떻습니까? 스폰서 파트너와 제휴 협력을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애터미 되게 매력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터미는 최고 직급이 임페리얼 마스터거든요. 여러분,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이렇게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편의점을 1,500개 이상의 점주들을 내가 만드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편의점을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제가 1,5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와, 장난 아니네, 부자네, 막 이렇게 보시겠죠. 예, 그런데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님들은 이렇게 전 세계, 그것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편의점 200만 원짜리 점주들을 1,500개 이상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글로벌 엄청난 CEO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도전 안 하시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투자금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네,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 아니죠. 같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 이제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4월이잖아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빅 찬스를 가지신 겁니다. 애터미가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 전에 세미의 뜻은 뭐예요? 반이죠, 반. 예, 희소식 4월 2차부터 세일즈 프로모션을 시행하는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는 보름의 좌우에 25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되면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 프로모션을 50만 원을 얹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미 세일즈는 150만 포인트가 발생을 해도 20만 원의 프로모션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기 전에 내 좌우에 150만 포인트가 떴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후원 수당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월 2차부터는 150만 돼도 추가 소득 20만 원을 더 얹어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두 번이라면 한 달에 4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희소식 맞죠? 예, 이런 놀라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게 확장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말까지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데 아마 애터미 회원님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막 부글부글 성장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회사에서 더 연장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은 어찌 보면은 회사가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디딤돌을 놔주는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높이뛰기를 해야 되는데 2m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뛰어려면 힘들죠. 그런데 어때요? 거기다가 중간에 딱 받쳐주는 거예요.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쉬워지겠죠. 예, 그래서 애터미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고객의 성공.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어느 마트에서 고객의 성공을 바랍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인데요.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프로모션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 정말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게 단순한 20만 원, 단순한 한 달에 40만 원이 아니라 디딤돌이 하나가 있으면 나도 내 파트너도 그 밑에 파트너도 계속 이 40만 원, 20만 원씩이 추가가 된다면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겠구나. 잘만 활용하면 우린 부자가 빨리 될 수 있겠구나. 만세다 만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팀워크를 맞춰서 올해 정말 대박나는 한 해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애터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의외로 되게 쉽고 간단해요. 애터미 사업이 사실은 어려운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쉬워요. 그런데 무엇이 어렵냐면 이 쉬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지루함을 이겨내는 일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시작은요, 첫 번째는 소비자로 출발하는 겁니다. 애터미 제품을 써보시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써보시면 아, 싸고 좋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내 가정의 경제 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활비 절약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마트 체인지 하시는 거죠. 주거래 마트를 바꾸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주거래 마트 바꾸시고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자를 바꾸시고요, 내가 지속적으로 구매하시고 싸고 좋다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소개를 하실 때 보상 플랜이라는 것을 좀 듣고 소개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좌우로 어떻게 계보도를 형성하는지, 또 어떻게 포인트를 관리하면 조금 더 수익률이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소개하기 시작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상 플랜 좀 들어보시고 후원 수당을 한번 수령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 이런 세미나에 오시고요, 유튜브도 보시고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 그때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제 팀워크를 이뤄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괜찮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전 세계에 편의점 한 1,500개 이상 만드는 CEO가 될 거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CEO 과정, 리더가 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어려운 거 있나요? 특별한 거 있나요? 예, 이거 계속 내가 하고 소개받은 사람을 이렇게 또 이 주기로 계속하고, 예, 내 파트너도 이거 시키고 소비자도 시키고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하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때 이제 내가 보상 플랜 보고 후원 수당을 수령해 보고 되게 괜찮다. 이렇게 이제 애터미 사업을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으로 좀 시작해 보겠다고 할 때 일의 형태가 이제 자기 형편에 맞게 시작하면 돼요. 아까 어땠어요?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수입이 빨리빨리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처음부터 막 모든 것을 다 직업 하던 일을 접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하시는 게 어찌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업자들을 이제 오늘 퇴근 후 애터미니까 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애터미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입니다. 아까 제가 애터미와 편의점 비교할 때 편의점은 혼자 해야 되고 이 일은 스폰서 파트너 팀워크로 재심합력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부업자들이 이 일은 애터미는 사실 돈이나 자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좀 투자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업자들의 그 가장 취약한 점은 전업자들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뭐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부업자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힘들까? 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시간의 제약보다는 일의 연속성이 끊기는 거예요. 저도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부업으로 한 3개월 했거든요. 저는 이제 보험 세일즈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보험 세일즈 하다가 저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고객님의 시간에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자꾸 끊겨. 예, 그리고 마인드도 끊기고, 뭐, 일의 연속성도 끊기고,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 시간에 끊기고,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처음에 강선의 다이아몬드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일이 끊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고객 관리도 끊기지 말아야 되고요. 내 마인드도 끊기지 말아야 되고, 멘탈도 끊기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도 끊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전업자들도 끊기는 일이 되게 많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다운되고 뭐 내가 기분 좋으면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애터미 일은 지속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팀플이죠. 제가 저의 사례를 좀 얘기하면 제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저도 이제 3개월 부업을 하다가 이거 끊겨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변 정리를 하고 이제 전업을 해야지. 그런데 제 파트너들은 어때요? 저도 이제 소비자 전달하고 초대하고 파트너들을 만드는데 그들도 다 부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중에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첫 번째 제 파트너의 오토세일즈 만든 파트너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직업은 뭐냐면 밤에 밤업소에서 밴드 마스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몸도 굉장히 허약하셨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애터미를 하자고 했더니 그분이 뭐 검토를 하시더니 애터미를 한대요. 그분은 저녁 6시에 그 밤업소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퇴근하세요. 그리고 좀 주무셔야 되겠죠. 한숨 주무시고 한 11시쯤 센터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시 정도까지 막 나가서 애터미를 막 전달하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좀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또 들어가시죠. 그러면 그분은 한 애터미를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저와 이제 팀플을 하는 거죠. 저는 전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프리하죠. 그래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분은 무작정 저를 막 소개해요. 스폰서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하면 저에게 일명 던져준다 그러거든요. 소비자도 던져주고 뭐 이분 가보세요, 막 가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동안 저는 그분의 소비자를 관리하고 제가 고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요? 파트너의 소비자도 다 저희 소비자잖아요. 제가 파트너의 소비자 사업자를 관리를 잘하면 저의 것이거든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제가 뭐 팀플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분의 열정, 그분의 에너지가 저와 함께 합쳐지는 거죠. 니께 내게 없어요. 재심합력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1년 만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드셔야 하는 이유가 그분이 애터미를 열심히 하다가 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대장암 3기를 진단을 받으셔서 한 3년간을 일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애터미에서 한 번도 200만 원이 안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돈을 안 만들었으면 저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애터미를 나와서 연속으로 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터미는 이렇게 하고자만 한다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업이냐 전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의 현명한 선택, 또 저와 함께 공유한 이 팀플이 한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멋진 애터미,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파트너들 중에서요, 이런 분들은 너무 많아요. 예,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원 강사, 자영업자, 사업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팀플을 해서 자기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수당을 만들어가고 있는 똑똑한 선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애터미 선택하셔서 이렇게 팀플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터미 소득은 이런 거죠. 처음에 애터미를 이제 호기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제 시작을 하시고 막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그래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돈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를 보셔야 되냐면 저 임계점 있죠. 노력 곡선과 수익 곡선이 만나서 임계점을 넘는 지점이에요. 애터미에서 1단계 임계점은 그동안 오토 판매에서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미 세일즈가 나왔으니까 100만 원으로 책정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많은 애터미인들이 시작을 하는데 저 임계점을 못 넘고요.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가 다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 터닝 포인트를 넘지 못해요. 저 터닝 포인트를 반드시 넘으시면 그때부터는 시스템 소득의 편안함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 시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비행기는 이륙할 때 연료의 절반을 쓴답니다. 예. 미국을 가야 돼. 미국에 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가는 연료의 50%를 어디서 쓴다고요? 예, 비행기가 뜨는 활주로에서 다 써버린다는 거죠.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뜨면 기류로 가는 거죠. 애터미 수입도 이래. 꼭 애터미 수입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의 수입이 다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애터미인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돈이 안 돼가지고요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특히 부업자들이요, 부업이라는 그것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부업 때문에 전 부업자니까요 좀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종잣돈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1년은 전력 질주를 하셔서 주변 정리도 좀 하시고요. 애터미 운명을 바꾸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많은 파트너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애터미 초기에 우리 단체 사진 찍었던 사진 3년 전, 2년 전 보면 그때 막 열정적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분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시면 나 애터미 했었어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왜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마케팅을 보고 왜 포기하고 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이곳에 와서 해라는 거 있죠. 시스템에 참석하세요, 교육을 받으세요, 이런 팀플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당황해서 제가 꼭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에게 내가 학교에서 정말 부자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부자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주요국 금융 이해력인데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돈을 모르는 사람은 세계 중국 빼고는 제일 꼴찌라는 겁니다. 아하, 많은 애터미인들이 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뭐 여기 와서 다단계라서 요구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고 의식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책은 MJ 디마코라는 사람이 저서를 했거든요. 잠시 설명드리면 이 책의 본질은 빠르게 부자 되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해요. 부자는 뭐냐? 꼭 돈이 많아야 되냐? 네, 꼭 돈이 많아야 부자의 기준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를 잘 갖는 것도 부자의 요소랍니다. 또 하나는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건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어떤 자유가 없냐?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정말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셨나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선택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빠르게 부자가 되자.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자가 키포인트입니다. MJ 드마코는요,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이제 동생하고 자기는 그냥 여느 아이들처럼 좀 방치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TV 보고 먹고 그래서 몸도 뚱뚱해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90초 만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수많은 차들이 기름을 넣으러 오잖아요. 멋진 람보르기니가 쫙 오는 거죠. 그때 MJ 드마코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운전사는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생각한 거는 백발이 좀 있고 멋진 좀 나이가 드신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는데 그래서 가서 봤는데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20대가 부자가 될 수 있지? 해머로 머리에 둥기를 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업은 뭡니까? 혹시 유산을 받았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알고 싶습니까? 저는 발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MJ 드마코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건 뭐냐? 저 사람의 삶의 본질은 뭐냐? 부자는 뭐냐? 그래서 이 책에 표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휠체어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돼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빠르게 부자 되기는 쉽게 부자 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을 쉽게 부자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파트너들이 저에게 이렇게 와요. 스타마스터님, 애터미 진짜 너무 좋은데요. 부자 돈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빨리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 굉장히 난감합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소비자들 빨리 많이 늘리시고요. 시스템도 참석하시고요. 이렇게 그거 시간 없어요. 그거 너무 느려요. 저기 스폰서님 좀 빠른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난감하죠. 그분은 어찌 보면 쉽게 부자 되는 것을 저한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쉬운 것은 없습니다. 빠르게 부자 되기. 그런데 이제 이 책을 한번 좀 살펴보면 제가 이 책에 좋은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 애터미를 하실 거라면
또는 굳이 애터미를 안 하셔도 이런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의식의 세계가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책에서는 사람의 경제의 길을 세 가지로 길로 비교했어요. 첫 번째는 인도,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한 길은 서행 차선, 추월 차선 빠르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재원은 어디에 있었나 봤더니 인도하고 서행 차선에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의식의 세계가. 얘를 하나하나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면 내 딱히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딱히 목적지라고 보면 노후에 안락한 삶이 저의 목적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일단 노후에 좀 20, 30년 후에 그래서 이때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돈 버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도 그렇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은요, 일단 공부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졸업과 동시에 공부와 잡벌, 와 신난다, 내 세상이다. 그런데 서행 차선에 좀 옮긴 사람들은 공부를 하긴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냐면 연봉을 더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 추월 차선의 부자들은 교육의 개념도 다르답니다. 내가 배움을 멈추는 동시에 성장이 멈춘다. 끝없이 공부하고 나의 개발을 계속하는 거죠. 내가 목표한 시스템을 완성할 때까지 끝없이 공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책 읽어라, 공부해라, 뭐 강의 들어라 막 이러면 저 머리가 아파요. 막 엄청 싫어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이런 인식들이 저에게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도와 가난한 삶은 뭐 많은데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일단 없대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남들이 조언해 주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망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피해의식. 난 누구 때문이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거야.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는 거죠. 예. 그런데 서행 차선의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이 인도의 사람들과 좀 반대예요. 근면성실인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좀 서행 차선으로 옮기는 거는 가족이 생겼다거나 좀 내가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차선을 옮기는데, 가족이 생기면 어떻죠? 부양해야 되죠. 가장으로서 막 책임감. 그래서 이들은 더 열심히 저축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거. 또 빚은 절대 지면 안 되고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위해서 인생 라이프 사이클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월급이 올랐네? 뭐 사지? 나 보너스 받았네? 옷 사지? 뭐 이런 거죠. 예, 이렇게 바뀌고요. 삶의 태도는 인생 뭐 있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수는 없다. 오늘을 재밌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미래 없이 사는 거고요. 조금 서행 차선의 사람들은 또 이와로 반대인 거예요. 야, 지금 전략하고 먹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졸라매고 사는 거죠. 대체로 저는 이곳에서 살았거든요. 부모님들에게도. 그래서 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꿈도 꾸지 마. 너 괜히 남 거 부러워하지 마. 그러면은 네가 지금 이 상황이 더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삶에 만족해. 감사하고 살아. 이렇게 계속 저도 세뇌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험한 건 하면 안 돼. 투자하면 안 되고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인이 최고고 공무원이 최고야. 우리 엄마한테 계속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인식을 갖고 가치관의 개념을 이렇게 갖고 50년을 살다 보니까 저의 종착역은 어디였냐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차선에서 또 열심히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자들은 길이 다르다, 노선이 달랐다는 거죠. 부월 차선의 이 사람들은요, 한번 보면은 사업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기승전 시스템이라 그랬죠. 예, 이 부자들은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거의 사활을 건답니다. 직업과 시간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한답니다.
내가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에 다 투자해. 그러면 그 인생도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업과 투자, 평생 소극적 거두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을 적게 하면서도 돈을 버는 거예요. 주요 소위원을 사업 시스템 투자 수입을 만들려고 무조건 노력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계속 배우고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남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은 내가 진다. 그리고 삶의 태도는 불가능한 꿈도 이룬다, 도전한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런 삶의 태도로 사는 거죠. 그래도 난 우리 가족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을 희생하는데 소비를 위해서 희생하지만, 부의 추월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내가 담보로 잡는 것은 조만간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죠. 인도나 이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주 물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의 추월 차선에 있는 부자들은 시간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애터미인들이 내가 지금까지 인도와 서행 차선, 이곳에서 사는 인식과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부자의 수입인 시스템 소득인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충돌합니다. 이곳에서 하라고 하는 거,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충돌해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견디지를 못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도구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애터미 선택하시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조금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1시간 들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막 강의를 들으면 꿈에 부풉니다. 그래서 막 시작을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이거 아니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러고 놓고 가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배움을 끝없이 하십시오.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돈도 이런 그 5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4가지만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것을 구구절절히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여러분, 돈도 속성이 있는데요, 돈에는 중력이 있대요. 중력은 뭐죠?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작은 돈은 작게 끌어들이고 큰 돈은 크게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계속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박한길 회장님의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들었어요. 여러분, 500만 원 버는 게 쉬울까요? 5천만 원 버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당연히 5천만 원 버는 게 힘들지, 나도 보험에서 500만 원을 벌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5천만 원 버는 게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돈의 속성을 알고 계셨고 저는 돈의 속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중력이 있다는 것은 500만 원을 버는 것에는 제일 힘든 과정이죠. 그러나 일단 500만 원이 만들어지면 그 500만 원이 끌어들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 다음 500을 벌어들이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 500이 뭉쳐져서 1000만 원이 되면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더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만 굴러보세요.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의 초월천사에 얘기하는 것,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는, 저축을 해서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번째는요, 돈에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돈도 감정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의외로요, 돈이 여러분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비유적인 얘기지만 돈은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가도 되나, 내가 저 사람에게 갔을 때 저 사람이 이 돈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래요.
저는 센터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활동을 알지 못하지만 돈은 알 수 있습니다. 애터미의 돈이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하시는 활동이나 이런 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셨을 때 저는 모릅니다. 친구를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자세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라 돈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돈은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난 돈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우, 저는 뭐 돈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돈도 싫어한대요. 그래서 돈이 부자가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돈 얘기하고 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으면 우리 어때요? 색안경 끼고 보죠. 아유, 좀 속물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겠죠. 애터미는 돈을 버는 방법도 가르쳐주지만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완벽한 마케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돈의 힘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돈보다 힘이 세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1년에 번다고 볼게요. 몸값이 아주 센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을 50만 원, 100만 원씩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일하고 3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아요.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3천만 원인데 한 달에 250만 원씩 12달 꼬박꼬박 받는 거야. 그 돈이 훨씬 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의 수당이 일주일에 6만 원일 수도 있고요, 14만 원일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20만 원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이 아까 말한 대로 오토가 붙었어. 아주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6만 원이야. 그리고 이 일정한 속도로 늘어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돈은, 힘은 계속 세지는 겁니다. 지금 부자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뭐 로또에 당첨됐다는 등, 갑자기 유산을 받았다는 등, 뭐 땅이 갑자기 올라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다는 분들이 의외로 그 돈이 잘 지켜지지 않죠. 왜냐하면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질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의 속성을 좀 아시고 애터미를 출발하신다면 중간에서 포기하는 일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좀 알고 가시면 애터미에서 요구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아쉬워서요. 그 임계점을 못 넘고 많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애터미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애터미가 돈이 안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슬슬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다단계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색안경을 딱 끼시고요,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런 분 계시거든요. 또 괜찮긴 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내 체면에, 내가 왕년에 좀 이러고 남자고 어떻게 그거, 안 될 것 같아,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강사님처럼 말도 못하고 나 진짜 잘 못하는데,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제 예보 들으셨잖아요. 지금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쓰나미가 오고 있거든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다단계란 안경을 살짝 벗어보세요. 기회가 보일 겁니다. 벗어보세요. 이것만 살짝 벗어보시면 애터미를 선택하는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성공의 확률이 100%인 애터미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존심, 체면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자존심을 좀 찾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자존심 세우는 게 뭐죠? 밥값 총 내는 거. 내가 지금 밥값 내야 되는 타이밍인데 막 이거 계산하고 신발끈 묶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있어서 엄마 저 이거 하고 싶으신데 좀
대주실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상하죠. 얘야, 너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일단 네가 거기까지 했으니까 네가 독립해라.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정말 선택의 자유가 우리들 앞에 펼쳐 있습니다. 의외로요, 우리가 지금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뭐 꼭 돈 벌어야 돼 뭐 이랬는데요,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돈은요, 제가 애터미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요, 관계식을 잘할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박한길 회장님 보십시오. 돈을 버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바꾸고 있지 않나요? 컴패션에 5천만 원씩 기부해서 세상의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님들 어떠십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기부 활동하시잖아요. 그리고 멋진 삶을 살고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시니어 모델을 하시고 뮤지션을 하시고 여행가가 되시고 사회봉사자가 되시고 이렇게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죄가 아니다. 근데 가난하게 죽는 건 죄다. 왜요? 가난하게 될 거냐, 부자가 될 거냐는 오직 나의 선택이거든요. 저도 7년 전에 저의 똑똑한 선택이 저의 운명을 부자의 길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애터미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경제 예보를 했습니다. 안전한 도구인 애터미 우산에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애터미는 어찌 보면 저도 애터미 7년 하면서 매달 놀래고 매년 놀래요. 어쩜 이렇게 애터미는 진화를 할까? 어쩌면 애터미는 사회 트렌드랑 딱 맞춰서 갈까? 지금 모든 게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1인 기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플랫폼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런 모든 조건에 애터미는 딱 맞아요. 그리고요, 다른 것들은 내 재능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애터미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발하시면 애터미와 팀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1시간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무료로 드리는 애터미 우산 다 받아 쓰시고요. 미래에서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꾸시고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애터미를 하는 60대 남성입니다. 주변에서 부업으로 얼마나 벌어 하고 물어볼 때면 아직은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해서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게 고민입니다. 제대로 알아보려는 파트너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후속 관리를 하니 제 정성을 알고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60대 자영업자 남성 사장님이신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자영업 하시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념, 먼저 선택하신 나의 선택을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념을 가지셨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 일을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믿고 나가시다 보면 임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느리지는 않아요. 이런 느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날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을 믿으시고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가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른 직업이랑 애터미 사업을 병행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해서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한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업이랑 병행을 해도 애터미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투잡이나 뭐 쓰리잡 이런 거 하실 때 애터미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애터미의 우선순위를 좀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업하시는 분들이 나는 부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하게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업이기 때문에 뭐 결혼식, 취미생활 다 하시면서 남는 시간으로 애터미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남는 시간으로 애터미를 하신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낸 시간만을 투자하실 때 성공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는 부업을 계속하시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잣돈, 애터미도 종잣돈이 필요하거든요. 눈뭉치가 뭉쳐져서 그걸 기준으로 굴러가는 시점이 될 때까지 집중하셔서 빠르게 만드시고요. 여러분들이 목표한 수입이 될 때는 과감하게 전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로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두 가지를 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이요. 예. 그 다음 또 볼까요? 특별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질문하신 분께서 특별한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가수로 성공하고 싶어? 그럼 뭐 잘해야 되죠? 노래를 일단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교수로 성공하고 싶어? 그럼 강의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예, 직종마다 필요한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필요한 재능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세일즈 저 잘 못해요. 그리고 저 말주변이 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스타마스터님처럼 강의 잘 못하거든요. 뭐 이런 건데 사실 애터미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성공의 핵심 재능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범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비범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범해지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것이 비범해지셔야 되냐면 간절함, 성공하겠다는 열정, 끈기, 인내, 포용력, 배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의 영역에서 비범해지셔야 되고요. 재능보다는 인간성, 인격에 관한 면들이 특별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사람이 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성공자들 보세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 없어요. 아직은. 임페리얼랜드 보시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애터미에서 필요한 재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범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곳에 팀 활동을 하시고요. 스폰서 파트너와 계속 있다 보면 이런 그릇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계속 활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혜도 잘하고 포용력도 늘어나고 인간관계술이 굉장히 능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커피 하나 잘 타도 성공할 수 있다며요. 커피 하나만 잘 타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커피를 어느 정도로 타야 되냐면 비범하게 타야 되죠. 그냥 커피 마셔서 나만 마시면 안 되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내가 타주는 커피로 감동을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비범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애터미 이런 재능 다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애터미에서 팀워크 활동 잘 하시면 다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비범해지고 있고요. 애터미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요. 멋진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도 좀 했고, 그래서 저의 그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 다시 디자인하시고요. 꿈을 꺼내세요. 그리고 나도 멋진 삶을 살겠다. 의식을 바꾸겠다.
결심하겠다. 그리고 나도 내 운명을 바꾸겠다. 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찾겠다라는 것을 꿈꾸시면 애터미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저희 강의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